서울 빌라 값이 거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아파트 값이 평균 매매가가 11억입니다. 11억 주고 집을 사도요,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어. 예전에 11억짜리 집이면 고급 주택이네, 비싸네 그러는데 요즘 11억이면 바퀴벌레 나와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20억으로 넘어가야 돼. 보통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지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바퀴벌레가 안 나오고 이제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 받으면 2, 300 받는데 모아야 되는 돈은 20억, 30억이라니.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농협에서요. 네. 그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어요. 40년이면 취직할 때 빌려서 퇴직할 때 갚아라. 스위스는 납부일이 더 붙죠. 그렇죠. 스위스는 140년인데 우리나라는 40년짜리가 나왔어요. 네네. 40년 동안 내 집을 위해 그 개처럼 일하다가 요즘에 자식도 안 낳잖아요. 물려줄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기부하고 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빌라도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 쪽이 가격이 싸니까 빌라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데, 참고로 빌라는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빌라는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요즘에 또 이제 비트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뭐냐면은 그 화폐 역사 옛날에 했던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실 화폐 가치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폐의 주도권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고 잘 살잖아요. 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냥 조금 몇 단계 있는 국가들의 화폐는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거의 1250원, 60원이잖아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변동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로 힘든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들죠. 사실 중앙은행이 화폐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달러도요,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미국이 달러 강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네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금융으로 살아먹죠. 금융으로. 그러니까 돈놀이해서 먹고 사는 애잖아. 그렇죠.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야. 교육이랑 관광만 플러스고 나머지 웬만한 건 다 마이너스야. 그쵸. 그 돈이 어디서 나와? 그냥 이자 따먹게 하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뭘 했죠? 그 깡패짓을 했죠. 그렇죠. 야, 니네 있잖아. 그 달러 이렇게 사용하잖아. 그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달러는 있잖아. 금이랑 이제 찌찌뽕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가치가 있어. 여기다가 우리랑 교역하는 건 뭐다? 그 동맹국이지.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우리가 대신 맴매 떼찌 해주겠다라고 잡아줄게. 하면서 달러가 이제 처음에 퍼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도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뭘 했습니까? 네, 석유나는 그곳에 가가지고 네네. 이제 말합니다. 야, 너네 있잖아. 너네 지금 내분이 너무 심해. 그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 달러를 결제하라고 달러가 위상이 세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때 이후에 그 달러 위상이 중동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위안화가 그 안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달러에 대한 입지도가 많이 좀 20%가량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달러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의 입지도가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달러의 위상을 드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화폐 개혁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달러가 탈진을 했잖아요. 그럼 달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CBDC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 가상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로 볼 때 이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이 기간들이. 대부분 짧게 가죠. 이 100년 이상 그 기축통화라든지 이 화폐를 유지한 역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달러가 이제 100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무너질 때가 됐고 체제 변환을 할 때가 됐다는 거지. 네네. 어떻게 체제 변환.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화폐 가치 진짜 많이 폭락을 했고, 다른 국가들의 화폐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미국이라면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놔두죠. 난 이거를 독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갖고 이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거 있죠. 달러를 쓰면은 내가 지켜줄 게 있지만 달러를 통제하면서 국가를 무너뜨리게 하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면 얘네들은 뭘 합니까? 그 위기를 수출하죠.
빚을 수출합니다. 수출하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네. 다 이 달러에 대한 그 이슈들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건데 그 아마 달러의 패권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미국이 이 패권을 놓는다라고는 절대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번 2번 했잖아요. 네네. 인생은 3세판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상자산이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것보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한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그래도 미국이랑 교역도 하고 뭐 화폐도 이제 교환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은 비트코인 폭락, 이 하락폭 사실 자국 화폐보다 하락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국가들이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이제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남미 국가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화폐의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이제 달러에 대해서 그런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국가들을 미국이 버리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국가들을 미국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잡아먹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남미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너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결제하려면 해. 이거 쓰려면 쓰려고 해. 라고 나는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 CBDC로 교환해줘.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 달러로 변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 달러도 지금 달러 송금 시스템 자체가 사실 그 제재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암호화폐를 교환하거나 환전했을 때 사실 그 은행과의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은 현금을 뽑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CBDC로 발전되면은 좀 더 미국이 그 달러가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마 지금 은행이랑 거래소랑 이제 연동되는 게 어려우니까 그 테더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더 자리라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 자리에 그 내 지갑에다가 쉽게 넣을 수 뺄 수 있는 그 미국에 있는 CBDC 달러가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사실 뭐 전 세계 국가별로 화폐를 쓰고 있지만 나는 화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자국 화폐보다는 달러들을 많이 쓰는 국가들,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몇 개의 화폐만 남고 나머지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네 슈퍼 가가지고 달러 주면 결제 받아줍니까? 그 동대문 이런 데 빼고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근데 웬만한 그 후진국들은 달러 결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가도 달러 결제 다 해줘요. 그날 그냥 환율에 맞춰가지고 달러 결제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 자국 화폐도 사용하지만 그 달러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달러로 바뀌면서 이게 CBDC와 가상자산이 엮이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또 이제 각국에서 규제랑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장은 조정받고 있죠. 어쩔 수 없죠. 장이 조정받는 거. 왜냐면 그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고 모든 투자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미국의 대공황이 또 오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으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나빠서 빠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라든지 은행들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규제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비트가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물론 본인들이 산 알트코인들을 망할 수 있어요.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샀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 들어있는 게 27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20조가 알트코인이잖아요. 그죠. 알트코인은 망할 수 있지만 아마 비트나 뭐 이더 정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역사들도 아지님 잘 아시잖아요. 네네.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핫했던 알트코인 메이저라고 불렸던 알트코인들은 항상 죽고 새로운 알트코인이 올라옵니다. 다 올라왔어요. 다 또 새로 이제 바뀌었어. 2014년도에 새로운 알트코인이 올라왔다가 네. 또 죽고 또 17년도에 또 새로운 알트코인이 올라왔다가 죽고 2000년도에 다시 새로운 알트코인이 올라왔다 죽었죠. 이게 무한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이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메이저가 아니 바뀝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질질 끌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밖에 없죠. 또 메이저들 코인들 왜 알트코인 그 당시 이 핫한 부장에 메이저급까지 올라왔던 알트코인들 왜 죽을까요? 결국에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메타가 시작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메이저 코인들도 기술적인 후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생 코인들 그리고 신생으로 나온 코인 메타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코인을 찍어내고 또 그 코인이 활성화되기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메이저 코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재단에 그 쩐주나 VC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컨트롤한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들의 미래보다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또 이제 비트코인, 기축이 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달러가 많이 아파하니까. 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